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수란 무엇인가 했는데, 무리수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까지 이제 배워왔던 수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수 체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설명도 같이 한번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던 설명대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본인이 이제 설명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뭐 친구한테든 누구한테든 사실 설명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그죠?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이거 공부했어 이러면서 가서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기가 조금 부끄럽다 그러면은 혼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려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가장 처음 나오는 수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가 되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다 해서 자연수예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거잖아, 그지? 굉장히 자연스럽죠? 뭐 사과를 땄어. 그러면은 이제 사과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자연수예요, 그죠? 근데 뭐 이제 분수, 소수 이런 것들은 뭔가 다른 인위적인 뭔가를 거쳐야 되죠. 2분의 1이다 그럼 사과를 반 조각을 내야 돼요. 그죠? 반을 잘라야 돼. 반 자른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게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쭉 가는 거죠. 뭔지는 알죠? 그 다음에 자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좀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기온 같은 거 기온이 뭐 영상으로 이제 10도 20도만 올라가는데 추운 날은 되게 추워. 그럼 0도 밑으로 내려간다 그죠? 내려갔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음의 정수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 자연수와 음의 정수를 나누려면 기준이 될 게 필요하지. 0. 요렇게. 그래서 음의 정수라고 얘를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얘는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양의 정수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녀석들을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고요. 정수 말고도 다른 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정수가 아닌 어떤 수라고 부르고 얘네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말이 먼저 나왔겠지. 그래서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금 범위 여기까지 배웠어요. 수에 대한 범위가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소수 입장에서 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는데 무한소수는 다시 또 둘로 나뉩니다. 무한소수가 다시 또 둘로 아이고 왜 이래 다시 또 둘로 나뉘어서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 무한소수 요렇게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소수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속합니다. 그럼 이 비순환 무한소수 요 녀석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이 녀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녀석들을 뭐라고 부른다? 무리수라고 부르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를 합치면 이쁘게 안 되네요.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해서 배우게 될 수 전체예요. 수 체계라고 합니다. 이런 걸 수 체계라고 하고요. 근데 얘를 그러면 수 전체를 다 배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실수 아니고 그냥 수 해버리면 될 텐데 실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수라고 하는 이유는 실수 말고 다른 수가 또 있어요. 허수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소수라고 불러요. 복소수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실수 범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거야.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거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유리수의 특징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하면 지금 똑바로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유리수는 어떤 수냐라고 물으면 딱 한 단어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그게 뭐냐면 분수입니다. 분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가르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 유리수고요. 그렇게 나타낼 수 없는 수들이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정수는 뭐냐? 정수는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분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수는 어떤 거? 분모가 1인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의 2 혹은 3분의 6 이런 것도 마찬가지. 3분의 6 약분하면 1분의 2가 된다고 그죠? 분모가 1이 됩니다. 요런 거를 정수라고 부르고요. 유한소수는 당연히 분수꼴로 바꿀 수 있었다 그죠? 분모가 아무리 커도 분모랜다. 소수점 아래로 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끝만 있다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해서 유리수, 분수로 만들 수가 있었고요. 순환소수도 모든 순환소수는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 예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뭐 예를 들어서 0.389 해서 89에 땡땡 찍혀 있으면 얘를 x로 잡고 그러면은 1000x가 389.8989 뭐 이렇게고요. 10x가 3.8989 이렇게고요. 그래서 둘을 빼준다. 그러면 990x는 386 뭐 이렇게 써서 x는 990분의 386. 물론 약분 되지만 약분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분수로 만들었다 이지. 990 정수죠. 386 정수입니다. 그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순환소수는 이런 방법을 거치면 다 정수분의 정수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 밑에가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순환하는 순환 마디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파이예요. 파이는 3.1415992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원주율입니다. 원주율 그죠?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 이게 3.1415992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뒤로 규칙성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얘를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을 소수점 아래에 맞춰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를 없애버리는 거야. 반복되는 그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반복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가지고 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얘를 정수분의 정수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수들을 뜻하는 말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찾아낸 게 무리수라는 거예요. 무리수, 다른 비순환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교재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면 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뭐 그런 말들도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들을 무리수라고 부르고 유리수만으로도 실수를 다 메꿀 수가 없어요. 무리수만으로도 실수를 다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수의 정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쭉 다 얘기한 거예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고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 다르게 얘기하면 유리수가 아닌 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뭐라고? 정수분의 정수꼴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수들을 쭉 보니까 루트 2, 1.414, 뭐 어쩌고저쩌고, 루트 3, 1.732 정도, 루트 5, 2.236 요런 것들, 루트를 써서 나타내는 제곱근들, 그 제곱근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와요. 순환을 안 해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보면은 순환마디가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수가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야. 루트 3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수들이 다 무리수입니다. 근데 무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무리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뭐 고등학교쯤 가서 고등학교 한 2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무리수가 뭐고? 물어봅니다. 무리수가 뭐예요? 를 물어보면은 무리수 루트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루트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루트는 제곱근이에요. 제곱근. 양의 제곱근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루트는. 그래서 무리수는 루트가 아니에요. 무리수는 어떤 거?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러니까 파이랑 루트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죠. 파이랑 루트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원주율하고 루트는 제곱근이고요. 원주율은 그냥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거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파이는 무리수 아니야? 루트 써야 꼭 무리수야?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리수는 차고 넘치게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끝이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의미를 가지는 녀석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써먹는 거예요. 왜?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필요하다는 거야. 루트 2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찾자 보니까 걔가 무리수인 거야. 그래서 얘를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 거야. 1.414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수를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를 만들어서 표현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파이 3.14159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수야. 근데 얘를 내가 계속 써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마다 내가 3.1415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파이라고 나타내자 라고 약속해서 써먹는 거예요. 기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고2 올라가서 혹시 여기서 이과 수학을 할 학생은 이제 문이과는 뭐 통합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과목이 이제 이과 애들이 주로 듣는 과목들 있죠. 미적분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자연상수라는 걸 배워요. 2로 나타내는데 이게 자연상수예요. 이게 2.78인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7 얼마 정도 돼요. 이것도 무한소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얘도 무리수예요. 이런 값을 가지는 수가 있어. 근데 이 수를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 애매한 거야. 계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써먹으려니까 내가 2라고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미를 가지는 녀석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루트가 무리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무리수는 아니고요. 루트 9분의 1이면 3분의 1이니까 유리수 아니고요. 그 근호랑 무리수랑은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호가 무리수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유리수의 뜻이 뭐라고?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럼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다. 뭔 소리야?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지? 말 안 됩니다. 그죠?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는 없습니다. 원주율은 무리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실수가 뭐냐?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의미를 하고요. 별다른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수라고 하면 실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생님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수는 실수 말고 다른 수도 있어. 그래서 걔네들을 합쳐서 복소수라고 해. 실수가 만약에 수 전체였으면 전체 수였으면 실수라고 안 하고 그냥 수라고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수라고 하면 실수를 의미해요. 보통. 왜냐면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는 뭐냐? 용 같은 거예요. 용 실제로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상상은 하잖아.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영화에는 나오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없는 수야. 근데 걔네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고, 걔네들이. 물론 이제 그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수라고 하면 실수를 의미하게 돼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근데 뭐 복소수 범위라든지 뭐 허수에 대해서라든지 뭐 그런 다른 말들이 나오면은 수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의 범위는 실수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같이 사칙 계산 다 할 수 있고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합니다. 수체계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유리수까지는 수직선에 많이 나타내봤다, 그죠? 수직선을 쭉 그어가지고 여기 0이 있어요. 1, 2, 3 정수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런 애들 전부 다 내가 수직선 위에 찍을 수 있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찍고 싶다. 그럼 0하고 1 사이를 딱 반 쪼개가지고 2분의 1도 찍을 수 있었고요. 그죠? 요런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무리수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고 1 더하면 2죠. 1제곱 1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2죠. 거기에 루트 씌우면 루트 2가 이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됐나요? 자, 이 대각선의 길이를 그대로 여기에서 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되죠? 루트 2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네. 나타냈잖아 지금. 맞죠? 내가 루트 3이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또 그렇게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무리수는 내가 지금 하나만 찍어봐도 다른 무리수들도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겠네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무리수들도 다 그렇게 수직선 위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꿀 수가 있어요. 유리수만 가지고도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중간중간에 비어요. 무리수가 끼어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꿀 수 있고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의 점에 하나씩 대응하고,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내가 아무데나 수직선 딱 그어놓고 여기 점을 하나 딱 찍었어. 그러면 이 위치에 무조건 수 하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이 얘기는 요 뒤에 얘기네요. 수직선 위의 모든 점에는 실수가 하나씩 대응한다. 내가 점 하나 딱 찍으면 실수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모든 실수는 내가 아무 실수나 갖고 와서 루트 3을 내가 수직선에 찍고 싶어요. 그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대응한다. 그리고 수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 무한성, 수의 연속성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빠졌어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두 개 사이에는 수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무수히 많이라는 거는 수 두 개 사이에는 또 수가 있고 두 개 사이에는 또 수가 있고 또 수가 있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계속 있다는 거야. 계속. 아무리 차가 작은 두 수 사이에도 수 두 개 사이에도 수직선 위에 점을 아무리 좁게 찍어도 그 두 개 사이에는 반드시 점이 하나 더 있죠. 그런 것처럼 수 두 개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직선은 유리수, 무리수만으로 완전히 메울 수 없다. 두 개 합쳐야 완전히 메꿔집니다. 다음, 대소관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하는 거는 수직선 처음 배울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양수, 0보다 왼쪽에 있는 수들을 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수라고 하면 양의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수라고 하면 음의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양의 정수를 그냥 양수, 음의 정수를 음수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양수라고 하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이 전부 다 양수예요. 음수라고 하면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이 전부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는 양의 실수와 음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양의 실수는 당연히 음의 실수보다 크겠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0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음수보다 0이 크고 0보다는 양수가 큽니다. 다음, 대소관계 비교할 때는 빼보면 돼요. a-b를 했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큰 거예요. a-b를 했을 때 0이 나오면 두 개가 같은 거고요. a-b를 했는데 음수다. 그럼 앞에 게 더 작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수끼리 절대값이 큰 수 크고 음수끼리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의리수, 무리수 구별하는 거.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 루트랑 무리수랑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루트가 무리수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보냐면 루트를 베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루트를 못 벗기는 수는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루트를 못 벗겨내는 수는 무리수입니다. 근데 무리수의 전체는 루트가 아니에요. 루트는 무리수이다. 무리수는 루트이다. 이거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마이너스 루트 0.2요. 요거는 0.5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1.27 땡 있는 거 순환소수다. 그죠? 순환소수는 무조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루트 25 5구요. 5구요. 루트 16은 4구요. 5 빼기 4는 1이죠. 유리수고요. 루트 3 이거 루트를 벗겨낼 수가 없어.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거기에 1을 빼도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죠? 4번이 답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 유리수죠. 이렇게 루트 벗겨놓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정수 아닌 유리수 그거 말고 또 유리수 또 있어요? 다른 거 없죠? 순환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순환소수가 왜 무리수입니까?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유리수예요. 그죠? 틀렸어요. 유리수, 무리수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진다. 맞습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그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내가 분수로 나타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모두는 아니지. 왜?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자, 다음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A를 중심으로 하고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P와 Q라고 하자. P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갔어. 그죠?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겠네. AC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이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2야. 그러면은 AC의 길이는 루트 씌워주고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계산하시면 되죠. 16 더하기 4 루트 20입니다. 자, 그럼 루트 20이면 잠깐만 아닌가요? 4가 아니네. 아, 1부터 시작했구나. 쌤 0부터 시작한 줄 알았어요. 여기가 3이네요.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9 더하기 4 13이네요. 루트 13. 이 길이가 루트 13입니다. 그러면 1보다 루트 13만큼 오른쪽에 있는 게 Q고요. 1보다 루트 13만큼 왼쪽에 있는 게 P예요. 그래서 P의 좌표는 P에 대응하는 수는 1보다 루트 13만큼 작아요. 작다 했으니까 빼기 루트 13. Q는 1보다 루트 13만큼 커요. 더하기 루트 13.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4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파이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파이 원주율 얘기하는 거죠. 원주율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무리수입니다. 모든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다 점으로 찍을 수 있어요. 1.414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그쯤에 찍으면 돼.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습니다.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수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무리수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1과 루트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얘도 맞아요.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정수는 무수히 많지 않아요. 정수는 개수를 딱 셀 수가 있어. 유리수, 무리수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아니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정수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수직선 위에 내가 0, 1, 뭐 2, 3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뭐 루트 10하고 루트 10은 3보다 좀 크거든? 루트 10하고 요 사이에 유리수 사이라고 그랬네? 그럼 유리수로 합시다. 3과 2분의 1, 4, 2분의 7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7하고 사이에 정수 몇 개예요? 물어보면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무수히 많지 않아요.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못 메웁니다. 무리수까지 와야 메울 수 있어요. 4번, 5번이 답입니다.
다음 실수 대소관계. 대소관계 비교는 어떻게 해라? 두 수를 빼보면 됩니다. 자, 1번. 루트 10 플러스 1하고 4하고 비교해보자. 그러면 루트 10 플러스 1에다가 빼기 4를 해보세요. 그러면 루트 10 마이너스 3이다. 그죠? 루트 10 마이너스 3인데 루트 10이 클까요? 3이 클까요? 어떻게 비교해? 루트 안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앞에 게 더 크다. 그죠? 앞에 게 더 크니까 얘는 양수예요. 양수니까 앞에 게 더 커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되겠죠? 앞에 거에서 뒤에서 여기서 요거 뺐는데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앞에 게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야. 그 다음 2번 12 빼기 루트 5 플러스 10 해보자. 그러면 1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요. 그럼 12에서 10 빼면 2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얘는 2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루트 4에서 루트 5를 빼요. 음수겠죠? 얘가 더 작죠?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뒤에 게 더 커요. 이쪽으로 가야 돼. 틀렸고 3번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4가 됩니다.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됩니다. 그죠? 4 마이너스 루트 8 4를 루트 16으로 나타내면 루트 16에서 루트 8을 빼요. 그러면 여기 앞에 게 더 크네? 얘 양수입니다. 얘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앞에 게 더 커요. 앞에 게 더 커요. 틀렸고 4번 2 플러스 루트 5 빼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이거는 이렇게 안 빼도 돼. 안 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2하고 루트 3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커요? 2는 루트 4다. 그죠? 루트 4니까 이쪽이 더 커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루트 5를 더해도 앞에 게 더 크죠? 이거 4번 맞습니다. 부등식의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5번은 보면은 루트 6, 루트 6 같이 있잖아. 그럼 2하고 루트 5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루트 4니까 뒤에 게 더 커요. 그죠? 근데 2 플러스 루트 6 하고 루트 6 플러스 루트 5 이거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뒤에 게 더 크겠지. 이쪽이 더 커야 돼요. 5번 틀렸어요.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빼보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얘네도 빼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음 6번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루트 2, 루트 5를 이렇게 계산하래. 이 값으로 계산하래. 그럼 루트 3은 루트 2랑 루트 5 사이에 있죠. 왜? 루트 그 제곱근끼리도 뭐 요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더 크다 그랬죠? 그럼 2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5가 커요. 2와 5 사이에 3이 있잖아. 그죠? 맞습니다. 이번은 루트 2에다가 0.2를 더해요. 루트 2 값을 1.414 이걸로 계산하래매. 그럼 0.2를 더하면은 1.61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사이에 있네요. 그 다음에 루트 2에다가 3을 더하래. 그럼 4.414가 되는 거잖아요. 2.236 한참 넘죠? 3번이 답이고요. 루트에 0.3을 빼래요. 그럼 2.236에서 0.3을 빼주면은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1.414보다는 클 것 같은데 그지?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10 그러면은 뭐고 1.936인가요? 1.936 어쨌든 사이에 있는 거 맞고요. 5번은 루트 2와 루트 5 사이의 평균이에요. 이건 딱 중간에 있어요. 정확하게 중간에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무리수 실수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어려워요. 오지선다로에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제들. 사실 푸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제들, 요런 문제나 요런 문제, 무리수와 실수의 이해, 요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어렵게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파트에서는 내가 유리수가 뭔지, 무리수가 뭔지, 유리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하려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뭐를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설명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설명까지 하실 수 있어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